네, 지난주에 홍진영 국장님과 첫 번째 시간을 우리 재밌게 보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홍진영 국장님께 묻는 소소한 애터미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영 국장님께 소소함을 묻겠습니다. 아내 되신 분과 첫 만남이 있듯이 나의 애터미의 첫 만남은 어떠셨어요? 네, 뭐 다 마찬가지 아니 대부분 비슷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편견을 갖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이걸 전달하신 분이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저도 어차피 이제 수지 쪽으로 퇴근 후에 와야 되고, 그분도 자기가 분당 갈 일이 있다고 자기 차를 타고 같이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은 오리를 가신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탔어요. 탔는데 저보고, 이제 그분이 과거에 아메이의 저 또 스폰서셨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A사 스폰서셨는데 그분 다이아몬드 출신이면서 저도 에메랄드까지 했었고, 회사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다시는 사실 이런 쪽에 관심이 없었죠. 왜냐면 왜 안 되는지 아니까. 뭐 시장보다 다 비싼데 뭐하러 삽니까, 그죠? 사업자들만 사고 안 하는 사람들은 바로 안 써버리니까 이거는 뭐 연금성 소득은 이론이지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만약 자발적 재구매가 되면 어떨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왜 그럼 대박이죠 그랬죠. 왜? 제가 만약 자발적 구매가 됐으면, 그 글로벌 A사께 자발적 구매가 됐으면 저는 이미 부자가 됐었을 텐데, 그죠? 그랬더니 그런 게 있다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 괜찮죠. 근데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 느낌을 받았죠. 네,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곳이 어차피 뭐 제 퇴근길에 가는 길이니까 이제 그 분당에 있는 분당타 센터에 가서 처음으로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는 디테일한 사업 설명은 안 들었고요. 제가 그때 들고 온 게 해모임. 왜 제가 이제 알러지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는 제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비염이 심했었어요. 코로 숨을 못 쉬니까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코로 숨을 못 쉬면 잘 때도 항상 입을 벌려야 되고, 그러니까 누워서는 못 자죠. 왜? 코가 둘 다 막혀버리니까 한쪽으로 뚫어야 되니까 이제 한쪽으로만 자게 되고, 그리고 재채기가 아침에 시작되면 그냥 저녁에 잘 때까지 재채기 돼요. 그러면 이제 화장실 한 달 갔어야 돼요, 한 통을. 그러니까 이게 뭐 행복할 수가 없죠. 그걸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까지 해야 되니까. 그런 차에 이제 이게 뭐 알러지에 좋다라고 해서 면역 개선제로. 그래서 그냥 관심 많이 하면서 샀어요. 왜냐면 제가 뭐 100만 원이 넘는 한약들도 많이 먹어봤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먹고, 정말 개선이 된 겁니다. 대박. 이 가격에 관심이 확 갔죠.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이 정도 제품이라면 진짜 자발적 재구매가 되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CEO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고. 그래서 제가 딱 잘한 게 있다면, 퇴근 후에 오늘 뭐해? 라는 스폰서의 전화가 왔을 때 그냥 간 겁니다. 네. 보통 오늘 뭐해? 하는 그날 뭐가 있어요? 사업 설명이 있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한 번 딱 듣고 뚜껑이 열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이게 두 줄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듣고 달아놓으면 스폰서가 한 줄은 자꾸 내려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가입만 해놓고 그냥 거의 1년 가까이, 워낙 회사 일이 바빴어요. 그래서 퇴근 후에 이제 되는 날, 무조건 이제 수요일 날 되는 날은 가서 듣고, 이제 그러면서 차츰차츰 마음이 이제 점점 열리다가 이제 세미나 가서 회장님 듣고, 야, 이런 CEO라면 이건 대박이다. 우리는 어떤 CEO가 저렇게 이렇게 혈압이 완전히 머리에 피층이 터질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하실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전반적인 행동 양식들을 보고, 또 애터미 제품들을 보면서, 야, 이거는 될 수밖에 없겠네. 근데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에서 부딪힌 거지. 왜냐면 과거에 제가 그 글로벌 A사를 할 때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퇴근 후에 구미까지 후원을 다녔어요. 퇴근 후에. 평일날. 그럼 미팅 끝나면 두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있었겠어요. 그걸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근데 그걸 또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게다가 이제 미팅도 글로벌 A사도 미팅 어마어마하거든요, 교육이. 그럼 퇴근에 항상 가서 저녁 1시나 돼야지, 새벽 1시나 돼야지 집에 들어오는 생활을 했는데, 그걸 또 할 수 있을까? 거기서 이제 저와 부딪히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은퇴 후의 삶은 누구나 다 불안하잖아요. 저도 나이가 이제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제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많아서 어쨌든 퇴직은 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알아보고 한번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아보자 하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잘 아시는 제 이제 아내 이정혜 국장한테 제안을 했다가 욕을 저보고 세상에 당신처럼 귀 얇은 사람이 없다는 둥 막 이래가면서 그렇게 당하고 또 하려고 하느냐, 과거에 그 경험을 또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 이제 온갖 수모를 제가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제 이렇게 된 거,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번째 질문 해주세요. 두 번째 질문은 애터미와 나의 갈등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하겠습니다. 애터미와 나의 갈등이요. 사실은 나를 바꾸는 게 제일 힘들죠. 우리 징기스칸이 하신 얘기잖아요. 나를 바꾸니까 내가 이제 세상을 다 갖게 됐다는 얘기죠. 대부분 다 저도 그 부분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리더는 뒤에서 미는 사람이 아니고 앞에서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 아이젠하워 그 장군이 한때 기자가 리더십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워낙 유명한 미국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니까 책상에 이제 실을 하나 쭉 놓고 이렇게 늘어놓고 이 실을 뒤에서 밀어보세요. 미니까 어떻게 돼요? 밀리질 않죠. 그죠? 그냥 그 제자리에서 구부러질 뿐이지. 그러면 앞에서 당기니까 당겨가거든요. 결국 리더십이 그거거든요. 결국은 내가 리더가 되고 싶으면 내가 앞에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럼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내면으로 성장을 해야 되죠. 내가 내면의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리더들은 자기 개발하는데 목숨 걸어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줄 수 없는 사람이 되면요 절대 사람들 끌려오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됐든 작게는 밥이 됐든 네? 뭐 돈은 뭐 그렇고 어쨌든 내 마음을 주던 그죠? 네. 비전을 주던 그래서 리더가 줘야 될 가장 큰 덕목은 저는 박항일 회장님이 거기 그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 누구보다도 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박항일 회장님의 가장 큰 사실은 리더십은요 비전이에요. 그 다음에 스스로 낮은 곳에서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시고 늘 그러시고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그게 리더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직 사실 턱없이 부족하고 아직도 그런 큰 리더가 되기 위한 뭐 자기 개발 더 이제 해야 된다. 좀 나태해지려고 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에서 좀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저도 좀 항상 제 스스로 부닥치는 거죠. 네. 명답이신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기억에 남는 소비자 분과 사업자가 있으신지. 기억에 남는 소비자 한번 제 친구인데요. 네, 지금 강남에 꽤 규모가 있는 회계법인의 대표이사고 제가 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이제 나름대로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 좀 잘했고 그래서 항상 제가 다녔던 모든 회사에서 항상 그 고가라고 그러죠. 인사 고가를 거의 탑을 늘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한다고 할 때 다들 도대체 미쳤냐 이제 이런 눈초리가 대부분이었고 근데 딱 그 한 친구가 정말 저한테 잘 선택했다고 그 제 프레젠테이션 파일의 마지막 장이 그 친구가 준 아이디어였어요. 야, 진용아,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애터미를 보니까 1번 확장 가능한 플랫폼이야 전 세계로. 그지? 그 다음에 모든 정보는 오픈돼 있어. 가격 비교하고 들어오면 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지분 5%, 상장사들은 수익 5%도 내기 힘들어. 근데 그 중에 일부를 분리해서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고 하는데 애터미는 매출 35%를 배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회사가 어딨어? 게다가 내가 봤을 때 너는 자기가 봐도 너는 누구보다도 신뢰가 가. 그럼 사람들한테 너의 신뢰와 어떤 그런 거를 잘 하면 너는 큰 성공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해모임을 사는 거예요. 박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친구가 굉장히 까칠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마지막 자기 목표로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 굉장히 이제 어떤 열심히 사는 친구인데 또 저랑 이제 어떤 정신적으로 잘 맞고
그 친구가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됐죠. 가장 기억에 남는 소비자이자 친구죠. 특히 대부분의 친구들은요, 제가 사실은 이제 이사받아 제 친구, 30년 지기 친구랑 서희 그냥 의절할 뻔했거든요. 근데 제가 죽어도 서로 연락하지 말자라고 하는 입을 뱉을 정도로 그런 이제 경우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 그래서 그것도 애터미가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내 인맥의 리트머스 시험지. 그것도 하나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친구가 기억에 남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또 한 분은 사업자죠. 사업자는 뭐 지금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인데, 뭐, 이름은 생략하고, 아드님한테 코드 상속해주기 위해서 하고 계셔요. 재산 이미 충분한 연금성 소득 만들어 놓으셨고, 뭐 20억 가까운 아파트도 소유하고 계시고, 뭐 굳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데, 아침에 가방 들고 나와서, 그래서 저녁 10시, 11시까지 이렇게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척추에 볼트 2개를 박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손도 관절 수술 하시는데 한 달 만에 나오셔서 또 그러고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 결국은 본인이 목표로 하는 게, 그러니까 본인 자녀한테 코드를 상속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금으로 낙관이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노후는 사는데 내 자식은 앞으로 그 미래 사회가 바뀌는 거에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는 걸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두 가지를 다가왔죠. 야, 자식 사랑 어마어마하다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강력한 동기고요.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성공할 수 있는 툴이 생겼는데, 몇몇은 그 가족들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툴이 생겼는데 그걸 안 한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 그분은 이제 사랑이 넘치는 거죠. 또 한 파트너는 지금 뭐 인도네시아 가서 7개월째 살고 계세요. 아예 그냥 들어가서 살고 계신데, 뭐 인도네시아 저도 가서 지내봤지만, 저는 한 4개월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 4개월 정도 지내봤는데, 정말 이렇게 한국에서 사시던 분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특히 뭐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닌 곳에서 살기는 쉽지 않거든요. 현지 로컬 사람들하고 똑같이 밥 먹고 쉽지 않아요. 더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특히 모기 뭐 이런 거. 근데 어쨌든 성공이라는 일념 하나로 그렇게 가서 하는 그런 저희 파트너들 보면 늘 마음 한 구석에 이렇게 좀 뭐랄까 짠하고 어떻게든 내가 저분들 성공시켜야 되겠다,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의 채무, 빚 그런 게 있죠. 또 이제 거꾸로 이제 기억 남는 이제 또 분들은 이제 쉽게 이제 이게 사실은 이 일을 하다 보면은요, 리더라고 하시는 분들도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산이 저기인데 가보니까 그 산이 아닌 게배요. 그리고 또 이 산으로 가보고 이 산이 아닌 게배요. 그럼 사람들 다 없어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산이 아닌 게배라고 갔을 때 끝까지 붙어 있는 분들도 있고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안타깝죠. 그렇게 떨어져 나가신 분들 보면.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는. 그래서 중요한 건 리더가 자기 중심을 잡고 끝까지 방향을 제시하면서 뛰어가는 거. 네. 그럼 그게 중요한 거. 이상입니다. 네 번째 질문 네,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써 있으니까 질문 드릴게요. 관계에서 오는 관계 극복의 내 관계 생각. 극복의 내 생각. 네. 좀 철학적인 거죠. 네.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에 간의 관계에 있어서 문은 다 안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 문을 못 열게 하는 게 뭐냐면 말 때문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걸 보면 인생의 총합이 뭐냐면 인간관계거든요. 내 인간관계가 모인 게 내 인생의 총합인데 그럼 내 인생이 행복해지면 뭘까요? 이건 하버드에서 60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60년 동안 행복한 사람들의 이제 그 이유를 찾은 거예요. 돈이 많은가, 건강한가 다 찾았죠. 결국은 관계예요. 관계가 좋은 사람은 못 살아도 행복해요. 관계가 나쁜 사람은 잘 살아도 불행해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제, 그죠? 그거를 항상, 그 서양 속담에
저는 거의 이제 좌우명처럼 생각하는 서양 속담이 있어요. 상대방 신발을 신어보라는 얘기가 있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신발을 다 못 스쳤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양말이 다 빵꾸나요, 항상. 그저 못이 치고 올라와서. 항상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하도 이제 그 기술들이 좋아져서 그게 없지만. 그래서 서양 속담에 그게 있어요. Put yourself on their shoes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역지사지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역지사지를 하면 이제 결국은 인풋과 아웃풋이 있게 되죠. 그래서 삶의 위기는 입에서 나오고 삶의 지혜는 귀에서 생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현명한 인간관계는 말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말하는 게 30, 듣는 게 70. 특히 파트너와 스폰서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이제 우리 스폰서 분들이 좀 제가 보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알아. 사실 다 알아요. 그죠? 자기가 다 대답해. 다 얘기하고 다 가르치려고 그래요. 근데 파트너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수평조직이기 때문에 누구를 물어보고 또 가르침을 받는 걸 원치 않아요. 대화를 원하지. 대화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해야죠. 상대방 입장에서 진실성 있는 리액션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제 많은 스폰서님들 이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상대방 얘기 안 들어. 내가 다음에 무슨 얘기 할 것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사업 설명하러 다닐 때도 똑같아요. 무슨 얘기 할 것만 고민하지 상대방한테 무슨 질문 할 거는 고민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모든 대화는요 메시지 플러스 인간관계의 합이거든요. 야, 너 가서 복사해와. 그럼 복사해오라는 메시지와 뭐가 있어요? 주종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인간관계가 맺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은 메시지만 전달할 거예요. 여기에 무슨 인간관계가 있는지를 고민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뭐 앞으로 우리가 말씨를 어떻게 써야 돼요? 말은 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관계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입 밖으로 나오는 말, 내 입에서 나오는 마지막 말이 내 입술에 머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인상을 만들고 그것이 상대방한테 영향력을 주고 분위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실성 있는 대화 그거를 하면 인간관계는 극복할 수 있다고